자,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입니다. 자, 첫 번째 소송서류. 자, 조문을 보면 자, 소송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개하지 못한다. 즉 비공개가 원칙이란 얘기인데 말을 달리하면 공판이 열린 다음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공판 전후로 나눠버리면 공판 전, 즉 수사 단계 같은 경우는 비공개가 원칙이고요. 공판이 열린 다음에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종류갑니다. 첫 번째 성질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 성질에 따른 분류는 이제 의사표시 문서와 보고적 문서로 나누어지는데 의사표시 문서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문서에 의사표시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소장, 고소장, 상소장인데 이런 것은 일방적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도 보면 공소장 세모, 증거 자료가 안 된다. X. 자, 보고적 문서는 일정한 사실 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인데요. 여기에는 공판조서, 검증조서, 각종 신문조서가 있잖아요. 여기는 일정한 조건 하에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소법 1에서 배운 적이 있고요. 작성자에 따른 분류로서는 공문서가 있고 사문서가 있는데 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명날인 서명이 있어야 되고요. 간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명날인 서명 간인 이렇게 쓰시고 이것이 없다면 if 이것이 없다면 그때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됩니다. 위수 증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 간인은 뭐예요? 자, 서류가 여러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등이 있다면 이 문서와 문서를 이어주는 것, 연속성을 이어주기 위하여 종이를 맞대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 다음 페이지. 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하면 문자를 바꾸지 못해요. 삽입, 삭제, 난외 기재를 할 때는 그것을 날인하고 자수를 기재하면 되고요. 사문서를 갑니다. 사문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한 서류를 말하는데 기명 날인 서명해야 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명 날인 필요 없어요. 그런데 법조문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그치? 그러니까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뭐 되어 있고 공문서만큼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서명의 특징 보시고요. 조서를 갑니다. 조서는 일정한 절차나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작성된 공문서를 말합니다. 자, 공판조서 볼게요. 자, 공판조서는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에 소송 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를 말합니다. 방금 읽었듯이 조문을 보게 되면 누가 작성한다? 그 공판 절차에 참여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합니다. 자,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 공판조서에는 다음 기재 기타 모든 소송 절차를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기타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더 필요하다면 다 적게끔 되어 있겠죠. 자, 조심할 것은 고딕체의 부분인데요. 일시와 법원 그리고 법관, 검사, 사무관의 관직과 성명을 적어야 돼요. 관련 판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이죠. 법관의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성명을 적지 않았다 했잖아요.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는
위반되었기 때문에 이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법관의 성명, 참여한 사람의 법관의 성명을 적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열석 그 재판장은 당의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열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벌일 열자입니다. 자리석자. 그래서 재판관들이 쭉 그 법원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것을 열석이라 해요. 그래서 참여한 법관을 말합니다. 자, 그 참여한 법관이 이제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데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열석하지도 아니한 그 판사가 서명 날인한 부분은 당연히 무효로 봐야 되겠죠.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증명력이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올라가서요. 당연히 여기 법관, 검사, 사무관의 관직과 성명을 적으면 되지요. 경찰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피고인의 출석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당의 공판기일에 출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그래서 피고인의 출석 여부는 적게끔 되어 있지만 검사, 변호사가 출석했는지 이건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출석 여부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변론 요지죠. 변론 요지를 적게끔 되어 있고요. 판결 요지는 아니에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14번 관련해서 여기 판결 기타 재판을 선고 고지한 사실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요 관련된 판례가 요 밑에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장에서 고지를 하였다면 이거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야 된다는 내용의 판례고요. 자, 그다음 역시 공문서이기 때문에 재판장 참여한 사무관 등이 역시 기명 날인 서명해야 됩니다. 재판장 그리고 사무관 그리고 재판장이 기명 날인 서명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법관이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역시 요 참여한 사무관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서명할 수 없을 때는 법관 전원이 날인할 수 없을 때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적으면 됩니다. 뭐 등등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정리입니다. 공판조서는요 신속히 정리입니다. 신속히 정리지 조심할 것은 뭐 며칠 내에, 3일 내에, 5일 내에가 아니고요. 신속히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아무래도 집중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 회의 공판심리에 관련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서 고지하면 되고요. 그리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판조서 기재에 대하여 변경 청구할 수 있고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의 제기가 있다면 여기 청구나 여기 이의 제기가 있다면 그때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의 공판조서에 첨부하면 되고요. 재판장이지요. 검사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 피고인은 공판조서에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에 응해야 되거든요. 청구에 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하게 되면 응했는데 응하지 않고 하면 그때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법조문이고 관련 판례가 여기 있죠. 이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를 박아두시고 자, 사망 체크합니다. 사망 관련해서 판례 읽어보면 자, 열람 등사를 청구했잖아요. 청구했죠. 근데 법원이 불응했어요.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이 열람 등사 청구권이 침해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를? 조서를 유죄 증거로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그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 그 기재된 내용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판 조서는 이제 껍데기잖아요. 그리고 그 공판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알맹이고요. 그래서 이 껍데기뿐만 아니라 요 알맹이 전부 다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기출된 적 있어요. 껍데기는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알맹이는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하면 틀려요. 둘 다 못 씁니다. 둘 다 유죄 증거로 못 쓴다. 자, 일단 끊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자, 그것 외에, 그 공판 조서 외에, 자, 여기서 가로 열고, 그 공판 조서 외에 여러 증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증거들만에 의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설령 이 공판조서 열람 등사에 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니했다 해서 본질적으로 침해가 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때에는 위법은 하긴 하지만 이것이 판결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판결의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다. 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분명 법조문에서 청구에 응하라고 했는데요. 응하지 않았을 때는 유죄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응했을 때는 껍데기인 공판 조서를 증거로 쓸 수가 없고 그 내용물도 증거로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고인이 워낙 증거가 많아요. 이 공판 조서에 기재한 것 말고도 워낙 증거가 많아. 그래서 이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설령 법원에서 이 불응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불응한 것이 이 변호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정도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 항소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한 토막, 이 부분 한 토막, 이 부분 한 토막이 각각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자, 열람 등사 있죠? 열람 등사 청구가 있는데요. 지들이 원하는 시기에 열람 등사가 못 됐다는 거지. 원하는 시기에 열람 등사가 못 됐다 하더라도 변론 종결 이전에 열람 등사가 가능했다면, 그치? 변론 종결이 나기 전에 열람 등사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침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공판 조서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형소법 1에서 마지막 수사 증거 파트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이 공판 조서에 기재가 된 것은 100% 이 공판 조서 그 자체만 갖고서 100% 증명력이 있다. 이것을 절대적 증명력이라 해요. 절대적으로 증명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자세한 것은 형소법 1에서 배우시고, 자, 그래서 방금 법조문에서 보았듯이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물론 이제 이 공판조서에 오타가 있다면요, 그 오타를 빼고 그런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빼고는 100% 절대적으로 증명력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증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다 했죠. 명백한 오기일 때는 그 오기를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내용에 따라서 증명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석기 녹음 영상 녹화 봅니다. 이것은 신청 밑줄 그시고 직권 밑줄 그시고 그리고 별도로 보관해야 된다. 자, 방금 읽었듯이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이제 여기 영상 녹화 뜨는 거예요. 그런데 판례를 보면 신청한 적도 없고요. 직권으로 명한 바도 없기 때문에 녹음이 있어요, 없어요? 녹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공판기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고요.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끝났어요. 그리고 공판기일 외의 절차인데요. 여기서도 공판기일 외에서의 피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신문 결과에 기재한 각종 신문조서 등등이 그 외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 또한 역시 거기에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나머지 쭉 보시고 자, 됐어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그 조서 처분을 행한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서명하면 됩니다. 됐고, 그리고 공판조서,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가는 방금 읽었던 조문의 3항부터 7항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인데요. 나머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네요.